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신 답사해 드림. 오늘은 어디 나왔냐? 충남 아산시에 왔습니다. 아산시 용화동인데요. 여기 보시면 버거킹 아산 용화 DT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요 전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전 사진상에 있는 농지를 13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보면 어떻습니까? 예, 딱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20억 조금 넘게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은행 대출이 한 10억 정도 나왔으니까 DT점 개발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개발을 한 거죠. 지인 중에 천안에 버거킹 DT를 개발하신 분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정도에 사신 거를 40억에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40억에 사신 분도 수익률이 괜찮아요. 40억에 사도 수익률이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 스터디는 제가 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요거도 한 장은 남기겠다. 한 장인 1억이 아니고요. 1억보다 더 큰 거 한 장은 남기겠다. 자, 그러면 버거킹 살사 베르데라는 버거가 새로 나왔는데 그 버거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주변의 상권 분석, 버거킹에 대한 수익률 분석, 이런 거는 현장 다니면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죠. 들어가시죠. 밥 먹자. 자, 이제 살사 베르데 버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버거킹의 신제품인데 이 소스가 이 초록색 소스입니다. 바질과 뭐 올리브 오일 등등으로 소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면 자, 지금 햄버거를 먹고 나왔는데 맛있네요, 확실히. 제가 이 입지를 검토를 할 때 옆에 있는 짬뽕지존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롯데리아 있습니다. 롯데리아 매출 분석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아산 배방의 버거킹 DT점 매출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여기 월 매출 2억은 무난히 가겠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4개월 전에 저 토지에 잔금 치르면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찍었거든요. 4개월 전이니까 공사 호다닥 했죠. 우리가 잔금 치고 인허가를 들어갈 때 그때 여기 보시면 옆에 온양농협 이러고 하나로마트가 있죠. 근데 하나로마트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로마트 사이즈가 아닙니다. 거의 뭐 이마트 홈플러스 수준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경력이 있는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옆에 버거킹도 시너지가 나겠다, 또는 버거킹이 들어오면서 옆에 하나로마트도 시너지가 나겠다,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버거킹은 매장 매출의 8%, 배달 매출의 썩을 2%.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억 판다고 했을 때 한 1억 5천 정도는 매장 내정경 매출이고요. 5천 정도가 배달 매출입니다. 그럼 1억 5천 중에서 8% 잡으면 1,200만 원 나오겠네요. 그리고 배달 매출은 5천만 원 잡고 2%면 100만 원이네요. 그럼 월세가 한 1,300 정도로 나와지지 않을까. 많이는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천안에서 매각했던 것처럼 40억에 매각할 만큼 수익이 나올까요? 그렇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와지면은 그럼 시장에서는 한 30억 좀 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 탑10도 오픈했잖아요. 탑10 같은 경우는 옷이잖아요. 옷은 한번 사면은 그 다음 구매까지는 텀이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계절이 바뀌는 그 시점에 매출이 제일 좋고 또 푹 꺼지고 등락이 있는데, 이 버거킹은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생각보다 매출의 등락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버거킹도 드라이브 스루점은 폐점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계약이 만료가 된다든지 주유소가 없어진다든지 이러면서 폐점하는 사례는 있어도 영업 부진으로 폐점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도로에서 북쪽에 있는 아산시 구도심의 수요를 먹기 위해서 이 자리를 들어왔습니다. 사실 아산 배방 쪽보다는 이쪽에 배수 세대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도 많고, 그리고 이 길 따라 트래픽도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산 배방점보다는 한 20%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아산 배방보다는 땅이 더 쌉니다. 아산 배방은 용도 지역이 이종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땅은 이종일반 주거 지역이 더 비싸겠죠.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이냐. 가장 큰 어떤 시장의 위협은
최저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는 점점 미국화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사람 한두 명 쓰고 월 매출 3천짜리 식당들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한 1억 전후에 투자해서 식당을 하느니 남의 식당 일하러 가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중소규모의 식당들이 다 폐점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대형점인 거, 그러니까 미국의 프랜차이즈를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미국의 프랜차이즈점들은 칙폴레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KFC라든지 보면 사이즈가 다 대형점이죠. 그죠? 다 대형점이고, 그래서 시스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좋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규모의 어떤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도 점점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 요인이 최저임금 다시 좀 클 거다. 그러면 주의 깊게 봐야 될 입지는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시가지 주상공 옆에 있는 녹지 지역일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신도시 인근의 녹지 지역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앞으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렇게 시가지 인근의 녹지 지역 위주로 많이 발전해 나가겠구나. 그런 쪽으로 어떤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거킹을 넣으셨는데 버거킹을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버거킹이 아니라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였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들은 정보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땅 파신 분이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해보려고 시도를 했다.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보이신 거고, 이 땅 살 때도 엄청 웃겼어요. 땅이 13억 5,720만 원이다. 20만 원도 안 깎아주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이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매도인께서 구독자였습니다. 이 영상 오늘 또 보시겠죠. 그래 하지 말고 좀 깎아주지. 정말 그때 너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팔아주신 덕분에 그 덕에 이렇게 버거킹 오픈 잘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매도인도 윈, 매수인도 윈 해야지 좋은 거래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버거킹을 오픈해서 윈을 한 거고, 그리고 그분은 요 라인에서 최근 거래 사례로 이야기하자면 제일 비싼 금액에 매각을 해서 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 둘씩 들어오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대답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살사 베르데 버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버거킹의 신제품인데 이 소스가 초록색 소스입니다. 바질과 올리브 오일 등등으로 소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면 이렇게 초록색 소스 있죠. 보통 데리야끼 소스 생각하는데 그 소스가 아니에요. 지금 제 혈당이 115입니다. 아침 안 드셨죠? 아침에 뭐 좀 먹었습니다. 먹어야 좀 올라온 거예요. 이 소스 한번 먼저 먹어보고, 이게 무슨 맛이지? 소스가 정말 호불호가 많은 소스 같습니다. 예. 맛있다는 말을 쉽게 못하겠어요. 근데 재료는 엄청 신선하네. 소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설탕 매주 단맛 베이스인데 이거는 신맛에 짠맛에 멕시칸 스타일. 평소에 패스트푸드 좋아하시나요? 오늘부터 좋아하게 됐습니다. 버거킹 임대인이 평가하는 버거킹 버거 어떠신가요? 버거킹 최고의 햄버거입니다. 이 버거킹을 따라올 햄버거는 없습니다. 이 버거킹 먹다가 맥도날드 먹으면 맥도날드는 그냥 빵이죠. 버거는 버거킹. 대표님이 보시기에 신메뉴 어떨 것 같아요? 인기 있을 것 같나요? 잘 모르겠어요. 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금방 드셨네. 호불호가 있을 맛이. 버거 이름을 지을 때 주재료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스 이름으로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맛에 약간 이질감 같은 거, 우리가 버거를 봤을 때, 음식을 봤을 때 요건 요런 맛이구나 머릿속으로 미리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그 맛이 아니에요. 데리야끼 소스 느낌의 맛미를 생각을 했는데 먹으니까
전혀 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첫 맛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네. 굉장히 맛이 독특하다. 진짜 멕시칸 소스 느낌이야. 야, 근데 내가 어제 술 마셨는데도 술 정말 많이 먹었는데도 맛있네. 그 소스만 먹는데 소스 맛이 또 별미네. 햄버거가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속을 들여다보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러나 같이 먹는 요거, 같이 먹는 감자튀김 이런 거에 이제 폭탄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감자튀김은 굉장히 많은 어떤 지방이 있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탄산음료, 특히나 콜라를 드시는 모습은 1년에 거의 한두 번 보기 힘든데 오늘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콜라를 하신 거죠?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야, 이거 닥터페퍼 제로인데 닥터페퍼 대학 다닐 때 한번 먹고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네. 근데 건강을 위해서 이만큼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혈당이 난리 날 겁니다. 이제 동네 좀 돌아다니면서 상권도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지금 햄버거를 먹고 났는데 맛있네요, 확실히. 옆에 보니까 파세권이네, 파세권. 예. 자,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혈당은 지금 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124입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계단 오르기를 안 하거나 걷기를 안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혈당이 지금 웃는 사이에 127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좀 걷기를 하든지 아파트 타기를 하든지 마트 타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답회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0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감사합니다.